12월 3일 한밤중에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놀라신 분들도 많고 주식과 코인부터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쟁 났나 군복을 챙긴 사람은 없겠죠? 이번 계엄령은 5.18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은 교과서에서나 봤지 쉽게 들어보지 못한 단어일 텐데요.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군대가 행정과 사법 기능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내란, 재난 등 국가의 안전과 질서가 크게 위협받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어요. 나라가 아주 엉망이고 이대로 가면 전쟁이 나고 망할 것 같다라고 대통령이 판단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엉망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계엄법 2조 5항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후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국무회의에서 각 정부의 윗분들이 계엄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밀고 나가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건데 국무회의는 먼저 안건 상정을 하고 회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각 국무회의의 참여자들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검토를 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표결하는 정식적인 심의 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가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서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또한 빠졌다고 지적받고 있어요. 계엄 선포 후에는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통보가 지연되었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리고 계엄일 때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이 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를 장악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령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의 금지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치로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애초에 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계엄이란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와 맞지 않는 개인적인 이유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로 이번 계엄령은 적법한 계엄령이 아니라 위법한 계엄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을 선포하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서 기자들은 글을 쓸 수 없고요. 커뮤니티에 윤석열께 란 글을 쓰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하는 여러 집회들이 모두 금지되고요. 밤에는 통행 제한이 걸려 편의점에 라면 사 먹으러 가다가 끌려갈 수도 있고요. 영장 없이 체포되고 압수수색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행정기능이 군으로 이전되고요. 공연, 스포츠 등이 금지될 수도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계엄은 발생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풀려버렸지만 계엄령이 선언되었다라는 사실은 앞으로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엄 후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계엄 직후에는 환율 2,442원까지 갔고요. 이건 전일 대비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에 대한 자료인데 달러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원화 가치는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이 신뢰성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엄령의 선포로 인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주식과 채권 등을 팔고 나가게 됐고 이는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상황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시장을 다시 외국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또한 저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 있던 외국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제가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길거리에 군인이 돌아다니고 밤에는 통행도 안 되고 까딱하다가는 잡혀갈 수도 있다? 여행 일정이고 뭐고 in Korea? 하고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다시 한국에 올까요? 이게 계엄령이 짧아서 다행이지 여행업계뿐만 아니라 집회 금지로 인한 공연 문화산업, 야간 통행 금지로 인한 요식업, 자영업, 물류업 등등등 계엄령이 길어졌으면 사회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남길 뻔했죠. 실제로 계엄령이 선포된 다른 아시아의 국가만 봐도 필리핀의 경우에는 8년, 대만의 경우에는 38년 동안 계엄 상태였습니다. 계엄 전 필리핀의 외채, 즉 외국에서 빌린 돈이 20억 달러 정도였는데 계엄이 끝나고는 260억 달러로 무려 13배가 급증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워낙 장기간이라 경제 발전은 있었지만 민주적 절차 없이 진행된 산업화이다 보니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말았죠. 계엄은 이러한 경제적 손실만 줄까요? 필리핀과 대만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혹은 지금도 국민과 정부 사이에 사회적 불신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면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또한 필리핀의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활동을 엄격히 금했고 사회 전반에 침묵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해 언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이번에 괜히 국제적 망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South Korea, is this North Korea? Is this some sort of mistake? 우스갯소리로 외신 기자들이 이곳은 노스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코리아라고 하는 짤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국격을 올려주었지만 그동안 쌓아올린 것을 모두 까가먹기에 충분했던 하루였어요. 국민들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자진 사퇴나 탄핵을 바란다는 비율이 75%가 넘었어요. 국민들 모두 화가 많이 났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 OECD 한국의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정부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37.15%를 기록했는데 OECD 평균인 38.3%를 밑도는 모습이에요. 지난 2021년 조사보다 7.85%포인트 떨어졌다 볼 수 있으며 정부를 불신한다는 응답은 44.3%를 기록해 OECD 평균보다 웃도는 결과를 볼 수 있죠. 또한 같은 설문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21%로 조사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WEF에서는 한국을 세계에서 9번째로 부패가 심한 나라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올바른 투표가 있어요. 뽑을 놈이 없어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치에 의해 지배받게 된다.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결국 정치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기 싫다면 투표라는 가장 민주적인 의사행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떨어지나? 그건 아닙니다. 불과 2011년까지만 해도 OECD 국가 중 꼴등을 찍은 대한민국의 투표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한 지배를 확실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의 투표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투표를 이상하게 하거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투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치 관심도에 대해 조사한 건데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1년 54.8%에서 2022년 58.8%, 2023년 60.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시기인데 정치 관심도는 떨어지죠. 한마디로 뽑아놓고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피력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좋아졌죠. 하지만 같은 기관은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 피력 경험 여부를 조사했는데 온라인에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2021년 14.4%, 2022년 11.25%, 2023년 10.2%로 줄어들고 있죠. SNS를 활용하는 주요 연령층이 2030이라고 한다면 2030의 투표 후 정치적 의견 표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는 발전할수록 정치적 참여도가 높아지는 민주주의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솔직히 이번 계엄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죠.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투표를 잘한다고 정부 감시를 잘한다고 해서 다음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계엄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는 쉽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정치인들에게 근거 없는 계엄에 대한 대가가 어떠한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